대한의사협회가 말하는 거는 의료 현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택 치료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 재택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와 연결되신 분이 66살 시민이신데요. 코로나19에 확진되셔서 재택 치료를 직접 받아보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터뷰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야겠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택에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셔서 재택 치료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우선 확진은 그러면 언제 되신 건가요? 제가 11월 22일 문자를 받고 네. PCR 검사를 했는데 바로 11월 23일 날 확진 판정이 났죠. 아, 그때는 좀 놀라셨겠네요. 뭐 그렇죠. 아유, 재택 치료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희망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좀 있었나요? 제가 희망을 했습니다. 아, 그거는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 확진 판정이 나니까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 예. 그 생활치료소를 가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틀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아, 근데 생활치료소 저는 가려면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확진 판정 나기 전서부터 벌써 몸살 감기가 있었거든요. 아, 고열도 있고. 예. 그래서 이틀 동안 기다리느니 이 스프링 카운티 자이 앞에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우리하고 예, 연결이 예. 있다고. 그 여기서 차라리 내 재택치료를 받다가 응급하면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가 실려갈 수 있으니까 재택치료로 바꿔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재택치료다 그냥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생활치료센터 가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 받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재택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아, 그렇죠. 그때 벌써 고열이 오고 막 이러니까. 아, 고열 말고 또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고열하고 온몸에 삭신이 쑤셔요. 그러니까 근육통. 아유, 네. 그다음에 이제 가래가 막 피가 섞여서 나오고. 굉장히 증상이 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재택 치료를 시작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비대면 치료를 매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비대면 치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나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치료가 아니고 진료죠. 진료다. 비대면 그렇죠. 진료. 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하루에 2번씩 그 지정된 병원에서 간호사가 연락이 와요. 아, 전화로? 그리고 이제 전화로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재택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그 산소 포화도하고 맥박을 측정하는 기계하고 네. 이것처럼 체온계를 보내줘요. 어, 그리고 이제 앱을 깔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앱에다가 매일 3번씩 자기의 체온하고 맥박하고 산소 포화도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아침 8시 40분쯤 간호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어젯밤에 이상이 없었느냐 이제 이런 걸 묻죠. 아침에 한번 전화 오고요. 예. 아침에 저녁에 오고 한 4시쯤 해갖고 또 다시 한번 전화가 와요. 근데 이제 하루에 이렇게 2번씩 전화가 와서 이상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의사한테 이제 비대면으로다 전화로다 이제 진료를 받는 거고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준 약 먹고 그대로 그냥 계속 지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예. 재택 치료가 아니고 재택 진료입니다. 재택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은 이제 집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드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는 간호사가 하루에 2번, 아침, 오후에 전화가 오는데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 이제 의사와 추가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사이에 이제 확실히 증상이 더 나빠졌다거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만한 상황이 생겼었나요? 저는 아예 초기서부터 그냥 그렇게 좀 심하게 와가지고, 아유, 예. 그래서 더 나빠진 건 없고,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치료약을 해봤자 감기 독감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한 10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그게 주로 그 독감 감기 몸살하고 비슷한 증상이라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약 처방을
이제 병원에서 한 일주일치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고 지내고 있었죠. 근데 지금 저희 댓글로도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함께 사는 네.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혹시 저는 동거하시는 여기는 가족이 이제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인 복지주택이라서 예, 주로 여기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다 부부만 살아요. 예. 혼자 살든지 둘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방이 2개고 목욕탕도 2개, 화장실도 2개고 이러기 때문에 또 나이가 이제 60세 이상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보호자가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재택 치료를 하면서 집사람 보러 좀 보호자 역할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아, 네, 배우자께서는 어떻게 감염 위험에서는 좀 자유로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택 치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 처음에는 음성이었는데 그 한 3, 4일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겪었던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아, 배우자께 그래서 또. 그래서 PCR 검사를 받았더니 나보다 닷새 늦게 결국은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격리가 된 다음에 같이 생활하시다가 선생님으로부터 감염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럴 수뿐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자택격리하는 동안에 저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아, 어디서 딴 데서 그러시구나. 올마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방이 2개, 화장실이 2개라고 하시면 생활은 전혀 독립된 공간에서 하셨던 거 아닌가요? 독립된 공간에서는 하지만은 식사도 물론 이제 시간차를 두고 하더라도 좋은 공간에서 아무래도 이게 감염될 확률이 높죠. 아유,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배우자님도 지금 자가격리, 그러니까 재택 치료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오늘 12시로다가 이제 끝났어요. 아, 오늘 정오에 그래서 격리가 끝났습니까? 그래서 저는 벌써 닷새 전에 격리가 끝나야 되는데 이제 집사람이 또 이제 격리하는 기간 동안 나도 같이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 15일간 격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름 격리를 하셨습니다. 그 격리 해제할 때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PCR 검사 마지막에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냐면 예. 격리를 끝나고 나서 PCR 검사를 바로 맞지 말라고 그 보건소도 그러고 이게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아, 그거 왜 그렇게 왜 어떻게 안내를 받으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나보다 먼저 격리된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예. 자기도 뭣도 모르고 격리 해제되자마자 이제 뭐 다 이제 병균 죽었겠지 그리고 PCR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나오더래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이제 격리되었고 그랬더니 몸에 그 바이러스의 뭐 쪼가리 잔여 바이러스가 좀 있을 수 있다. 잔여 바이러스가 네. 남아가지고 PCR 검사를 맞고 바로 격리 해제되고 바로 PCR 검사를 맞으면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가는 사람은 한 달까지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두 분은 아직 PCR 검사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어. 지금 PCR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서 폐렴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숨쉬기가 좀 불편하신 증상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열흘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침 가래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가슴에 통증도 약간 있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진료를 하니까 의사가 자기가 지금 엑스레이 검사를 받게 해줄 수는 없고 보건소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보건소는 이제 병원으로 다 가야지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데 그렇죠. 지금 병실이 없어갖고 재택검사 받으라고 그러는 판에 병실이 나겠어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격리 기간이 다 끝나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천상 격리 기간 끝나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야 돼요. 사실 오늘도 엑스레이 찍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인터뷰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있다 끝나고 갈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격리 기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싶으셨는데 뭐 입원이 안 되는 문제, 병실이 부족한 문제, 병원에 찾아가는 문제 등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그러면 미뤄 놓으셨던 거네요? 미루는 게 아니고 못 갔죠. 못 나가니까. 못 간 거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셨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정부에서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 핸드캐리, 즉 손에다 들고 다니는 뭐 엑스레이 검사기도 있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또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엑스레이 찍어줄 수도 있는 그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완을 해서 재택 치료하는 사람이 그 폐렴 증상이 그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네. 빨리 가서 그걸 엑스레이를 찍어서 항생제 처방을 하든지 해야죠.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노인복지주택에 사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의 부부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네. 말고도 지금 감염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66명이 확진됐어요. 예, 집단 감염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 지금 네, 집단 재택 치료 감염. 중인가요? 아니죠. 일부는 그 80세 넘으신 분은 고령이신 일산 분들. 국군병원에 가셨고 또 일 일부는 생활치료소로 뭐 저기 공주 뭐 논산까지 끌려 내려갔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재택 치료를 받는 제 나이 또래 다른 사람은 그 사람도 같이 부부가 지내다가 부인도 결국은 감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가정 내에서 네. 지내시다가 격리하시다가 감염이 서로 옮은 건데 그 예. 선생님도 그러면은 그 주택 단지 안에서 감염이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아파트가 이제 두 단지로 다 돼 있는데 목욕탕이 두 개예요. 노인들 무료로 다 쓰는. 근데 이제 목욕탕에 갔다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2단지의 목욕탕이 굉장히 큰데 아파트 거기를 구내 목욕탕. 네. 하자 보수한다고 GS건설에서 그냥 문을 닫는 바람에 거기 2단지 많은 사람들이 다 1단지로 왔죠. 그래서 1단지의 목욕탕이 한 5-6명 정도 사용하는 그런 조그마한 목욕탕인데 거기에 막 15명, 20명씩 막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확진자가 들락날락거려가지고 그 기흥구 보건소에서 동선 파악을 해가지고 PCR 검사 받으라고 나간 사람이 한 250명 가까이 됐대요. 아이고. 그 다른 네. 신문사에서 취재한 결과 정확하게 228명이라고 어느 신문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 좁은 공간에서 고령이신 분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제 뭐 목욕도 하시고 하다가 거기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다는 건데 선생님 이제 병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보름 만에 첫 외출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답답하셨죠?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래도 뭐 완치되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참 다행이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택 치료를 경험했던 66살 시민과 함께 만나봤습니다.